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성 유전학이라는 주제로 주민문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소제목을 유전자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소제목을 달았는데, 이 문장은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전자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의 책 내용 역시 아마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후속 유전학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연관이 좀 깊은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후속 유전학이 대두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의 일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독일이 유럽을 점령을 하면서 많은 이제 전쟁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전쟁 물자들이 대개 이제 뭐 독일 본토에서 뭐 생산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대개 이제 그 침략한 나라의 그 위성 국가에서 많이 이제 그 전쟁 물자를 차출을 했는데, 특히 네덜란드는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많이 이제 착취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그 식량을 많이 담당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작 네덜란드 사람들은 식량 기근에 이제 그 식량난에 헤매었었는데, 뭐 그때 이제 뭐 전쟁이기 때문에 뭐 농작물 수확량도 줄었겠지만 뭐 기후도 좀 안 좋았었고, 그래서 이 대기근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아사한 사람들도 많고, 이 배고픔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그런 국민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전후 세대들,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로부터 태어난 이 전후 세대 네덜란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때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조현병 환자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당뇨병을 앓는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근데 이 특히 공통적인 내용이 네덜란드 국민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의학계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네덜란드 전후 세대에서 이런 저체중, 그다음에 조현병, 당뇨병 환자가 많은지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부모 세대들이 기근에 시달렸잖아요. 그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었고, 독일로부터 많은 그 식량을 뺏기다 보니까 굶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고픈 시절을 많이 보낸 거죠, 부모 세대가. 그러니까 이 배고픈 사람들이 낳은 아기들이 이 부모가 배고팠던 시절을 그 DNA가 기억을 하고, 음식만 들어오면 그냥 저축하려는 그런 DNA가 발달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발현이 된 거죠. 그런 DNA가. 그래서 조금만 먹는데도 어, 소화 비만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가 많이 생겼고, 근데 영양이 공급이 불균형하다 보니까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고, 조현병 환자가 많이 늘었었고, 이런 것이 이제 의학계에서 밝혀진다. 그래서 음, 이 연구는 이제 쥐 실험으로도 이제 많이 밝혀졌는데, 임신한 쥐를 먹이를 이제 제한하는 거예요. 먹이를 제한하다 보면 굉장히 굶주린 상태에서 이제 아기 새끼를 낳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태어난 새끼는 이 부모 세대가 굉장히 적은 음식으로 몸을 어, 지탱을 했었기 때문에 이 DNA 유전자 중에 적은 음식으로도 많은 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온 음식은 모두 지방으로 비축하려는 그런 DNA가 발현이 돼서 조금만 먹는데도 쥐들이 금방 과체중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이 네덜란드의 전후 세대의 그 특징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것이 이 후성 유전학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중에서도 태어나고 나서 그 상황, 어, 환경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것이 틀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로 사람이 이제 바뀐다라는 것을 이 결과를 낸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대두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게 이제 후성 유전학인데, 어, 역시 후성 유전학에 이제 근거한 여러 가지 사례를 이제 보면 이 벌은 여왕벌이 많은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알을 이제 그 벌들이 키우면서 이 애벌레 때 주는 먹이에 따라서 어떤 애벌레는 여왕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애벌레는 그냥 일벌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 먹이에 따라서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꿀 중에 가장 좋은 꿀이 로얄 젤리라고 하는데 이 로얄 젤리가 바로 이 로얄 젤리를 먹은 애벌레는 여왕벌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에 의해서, 먹이 환경에 의해서 그 벌의 유전자가 똑같은 유전자임에도 발현하는 것이 틀린 거죠. 자, 일벌하고 여왕벌의 발현은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파충류들, 뭐 거북이나 뭐 이런 도룡뇽 이런 파충류들을 보면 음, 특히 이 파충류들의 알은 그 알이 온도에 의해서 성별이 달라진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거북이가 바닷가 모래변에다가 이제 그 알을 파묻잖아요. 파묻으면서 이제 알들이 이제 모래 속에서 부화돼가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바다로 막 어, 생존 경쟁을 하는 게 이제 그 바다 거북이의 일생인데 이 거북 알이 묻혀 있는 그 모래밭에 환경에 의해서 성별이 결정된다 그래. 그렇죠? 되게 이제 따뜻하고 뭐 습기가 많은 지역에 있는 알은 암컷으로 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뭐좀 따뜻하지 않고 좀 습기도 좀 없고 그런 곳은 수컷으로 이제 알이 부화를 한다 그래. 그러니까 그 환경의 온도,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성별이 결정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마 그 뭐 이 파충류하고 이 포유류인 우리들하고는 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유전자로 따진다면 게놈 유전자를 다 추적해 들어가면 같은 조상이거든요. 그렇죠?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2% 틀리다 그러거든요, DNA가. 근데 2% 틀린 이 DNA로 침팬지의 그 형체하고 인류의 형체하고 아주 완벽하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DNA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마 파충류의 그 알이 온도 환경에 의해서 성별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DNA의 그 조작법이 우리 유전자도 거기에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유전자는 환경에 의해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장속 미생물로 면역 질환, 대사 질환이 치료된다라는 건 그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게 갑자기 왜 제가 이제 장속 미생물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 DNA는 뭐 누구나 다 똑같아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의 DNA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단지 침팬지하고 인류하고 2% 틀리다 그래요. 근데 똑같은 DNA를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DNA 중에 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DNA의 그 발현은 어, 뭐 너나 나나 다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그 DNA 발현의 차이는 환경, 특히 식습관에도 많이 좌우한다 그러거든요. 뭐 여왕벌하고 일벌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분포도가 어떤 미생물로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양 상태는 확연히 틀리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면 곧 뭐냐 하면 장 속 미생물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DNA 중에 발현하는 것이 다 각자 틀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장속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뉴스킨에서 갖고 있는 이 메타라는
장속 미생물과 관련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근거로 한 이메타라는 제품은 아마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장속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본류하고는 다른 제품 쪽으로 너무 빠져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우리는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동시대를 사는 인류 중에 아마 우리처럼, 뉴스킹하는 우리처럼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인류는 뭐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활동으로 뉴스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킨으로 경제활동을 많이 이제 추구하고는 있지만 경제활동으로 뉴스킨을 만났지만 이 뉴스킨하는 우리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뉴스킨을 통해서 보다 나은 나의 미래의 삶을 가꾸겠다라는 그런 진취적인 아주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한 20분 정도 줌으로 미팅을 해요. 근데 하루에 20분 정도 이렇게 미팅하는 게 얼마나 뭐 영향을 줄까만서도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고 이틀, 한 달, 1년, 2년 뭐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계속 축적이 된다면 아마 똑같은 DNA를 갖고 태어난 인류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매일 20분 정도 긍정적인 논제, 긍정적인 독서 미팅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환경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겁니다. 먼 훗날은 아마 그거는 단지 2%에 불과한 차이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침팬지냐 사람이냐 이것을 구분할 정도로 아마 그 정도의 버금가는 차이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킨을 경제적으로 만났지만 뉴스킨을 만난 거에 대한 또 다른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필요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DNA는 똑같은 DNA지만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은 그 어느 인류보다도 굉장히 양질의 환경이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뉴스캔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의 그 성공 욕구가 발현되지 않을까 하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거든요. 이건 이제 김홍도 자화상입니다. 저는 이 김홍도 자화상을 볼 때마다 조선시대 선비 정신을 제가 이제 물씬 느끼는데 물론 이 김홍도는 이제 화가이기 때문에 사대부 양반은 아닙니다. 중인 계급인데. 근데 어찌됐든 조선시대의 그 선비 정신은 뭘로 대표되냐면 이 신독이라는 단어로 대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유교 사상에 근거한 조선시대 그 사회지만 그 유교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조선시대 선비 정신이거든요. 이 선비 정신의 그 근간은 저는 이 신독이라는 단어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혼자 있을 때 더욱 삼가고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김홍도 자화상을 보면 굉장히 간결해요. 주변 환경이 뭐 어지러움이 없고 잘 정돈된 간결한 그런 정갈한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이 김홍도 자체 이 포즈를 보면 굉장히 허리를 곧게 하고 아주 단정하게 앉아 있고 이 표정 역시 굉장히 정갈한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흐트럼 없는 그런 표정. 그죠? 이게 그 신독이라는 단어를 잘 표현하는 김홍도의 자화상인데 아마 이런 정신이죠. 우리는 뭐 혼자 있을 때 뭐 남이 안 보니까 막 흐트러진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흐트러진 자세, 그 주변 환경을 아무렇게 하는 그런 버릇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후속 유전학에서 배웠듯이 똑같은 DNA지만 어떤 환경,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발현하는 것은 각자 틀리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DNA라고 하더라도 어떤 DNA가 주로 발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선시대 선비정신 혼자 있을 때도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와 못지않게 모든 것을 조심하고 정갈히하고 정신자세 놓지 않고 이런 것이 아마 우리 DNA를 잘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죠? 이건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DNA는 그저 대본일 뿐 운명은 당신이 연출한다. 이건 후속 유전학을 대변하는 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운명은 환경과 경험이 결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DNA를 갖고 태어났지만 이 DNA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 중에 어떤 것을 주로 발현시키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은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뉴스킨 사업자들은 좋은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 뉴스킨 사업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도전인 이 자체가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뉴스킨이 추구하고 있는 그 제품 정신은 우리가 식습관, 식습관을 최고의 환경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 환경과 경험, 그다음에 식습관을 최상위로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뭐 우리의 운명은 음, 불을 보듯이 뻔하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 매년 뉴스킨 창업자 브레이크로니 회장이 컨벤션 때마다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비겁한 사람에게는 사업은커녕 제품도 전하지 말라. 이 브레이크로니 회장은 이 뉴스킨을 창업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죠? 아마 이 뉴스킨 창업자 브레이크로니 회장도 우리가 뉴스킨을 처음 행했을 때 우리의 모습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죠? 창업자면서 회원이 한 명도 없었을 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업자들이 우리가 뉴스킨 사업 때 초기 했던 행위, 뭐 전단지 붙이고 전단지를 통해서 온 사람에게 제품을 데모를 하고 그 제품 데모를 설명을 하고 뭐 수익 구조 설명하고 그다음에 팀워크 설명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뉴스킨을 시작했거든요. 처음 우리가 뉴스킨 초창기 했던 행위를 이분들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킨 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그 축적된 그런 과정 경험처럼 이분들도 역시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얻어낸 결론이 뭐냐? 비겁한 사람에게는 제품이나 사업을 전달했을 때 당장은 비겁한 사람이 참여를 해서 판매를 더 늘었기 때문에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비겁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과가 안 좋게 됐다라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해봤겠죠. 그러니까 우리 뉴스킨 사업을 하는 전 세계 사업자들한테 선배 사업자로서 뉴스킨 창업자로서라기보다는 선배 사업자로서 해내는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비겁한 사람에게는 사업은커녕 제품도 전하지 말라. 물론 비겁한 사람이 뭐 처음부터 비겁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그 사람이 먹는 음식, 그다음에 그 사람의 그 처한 경험 이런 것을 겪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DNA 중에 발현되면은 안 되는, 발현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발현이 돼서 비겁한 사람으로 형상화가 돼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음,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죠. 정신자세, 정신환경이라든지 어떤 본인의 어떤 주변 환경.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최근 5일 동안 만난 사람의 평균치가 그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인적 구성, 사회 구성, 어떤 환경에 있느냐를 잘 대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후성 유전학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DNA는 똑같은 DNA지만 어떤 것을 발현시켜서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냐는 나의 환경. 내 환경은 먹는 음식 환경도 중요하고 내 사고방식 환경도 중요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후성 유전학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반면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좋은 환경, 그죠? 뭐 음식도 굉장히 좋은 것을 발현시킬 수 있는 파마넥스와 함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뉴스킨이라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업시키려는 그런 노력, 이 자체가 아마 우리 스스로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걸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똑같은 그런 긍정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뤄서 만들어 나가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마 뉴스킨은 어떤 경제 활동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을, 내 운명을 음, 그 상승